즐겁고 재밌는 얘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사건이 또 재판과 수사가 여러 건이 있어서요.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신상 공개됐습니다. 최근에 헤어지자고 통보한 또는 이미 헤어진 이제 애인을 또 전 애인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이번에는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지난주죠. 1월 12일 밤 9시 40분경에 천안에서, 충남 천안이죠, 북구 성정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27세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도망갔습니다. 전 여자친구죠.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거 뭐 설득하고 어떻게 마음 돌리기 위해서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집에서 죽인 거예요. 여자 집에서 죽인 거예요. 이 살인범 4시간 만에 1km쯤 떨어진 자기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 범행 당시에 이 전 여자친구의 엄마가 함께 있었어요. 엄마가 무섭다고 하니까 올라온 겁니다. 네. 천안으로 와가지고 돌봐주고 함께 있었던 거거든요. 하루 전날 고향에서 올라왔어요, 엄마가. 그래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들어와서 일단 단둘이 좀 얘기 좀 하게 좀 놔달라 라고 해서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로 유인해서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했어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신고 바로 받고 경찰이 나왔는데, 경찰이 출동했는데 현장에 근처에 있는 영상들이 굉장히 있으니까요, CCTV 등을 통해 가지고 추적해서 약 4시간 만에 3시간 40분 만에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 조사를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헤어지자고 한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 칼은 왜 갖고 있는 거죠? 거기를 왜 들어갔고 왜 단둘이 얘기를 하자면 화장실로 유인을 했던 거죠? 결국 14일에 구속됐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신상 공개됐어요. 27살 조현진입니다.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서 신상을 공개했는데요. 사실 당시에 좀 끔찍해요.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있다가 화장실로 유인해서 배를 여러 번 찔렀습니다. 이 배를 칼로 찌른다는 얘기는 당연히 살해하려고 하는 거죠.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죠. 집에 들어가서 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10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배를 찔렸으니까 비명을 질렀죠.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화장실 문을 이제 두드리고, 무슨 일이냐고 두드리고 또 열어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잠궈놓고 범행을 한 다음에 이 조현진이 그때 문을 열고 확 밀치고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안에 보니까는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잖아요, 딸이. 119에 곧장 신고해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만 거죠. 그리고 이 조현진이 구속된 14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죠. 피해자의 동생이다. 제목이 피해자의 동생이다 라는 거였는데, 엄마가 언니 자취방, 천안에 있는 자취방으로 갔고, 그리고 당시에 이 조현진이 내 짐 찾겠다 라고 방에서 왔다는 거예요. 자취방에 짐 찾겠다고 하니까 뭐 들어오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들어와서 그 다음에 화장실로 유인을 해서 대화를 나눴고요. 그 다음에 칼로 찌르니까 당연히 비명을 질렀죠. 그 내용이 엄마 경찰에 신고해라, 나 죽는다, 살려달라,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문 두드렸지만, 문 열려고 했지만 안 열려서 두드렸지만 잠겨 있었고, 그 후에 확 밀치고 도망갔다가 잡힌 건데요. 사실 이 조현진이 이 범행 전에 이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했다고 해요. 네, 칼을 준비한 거죠. 결국은 잔혹한 계획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상 공개된 것도 신상 공개에도 영향을 좀 미쳤어요. 그래서 경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오늘 사실 경찰도 있고 외부 전문가도 있습니다. 경찰 내부위원이 3명이고요. 의사, 교수, 법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까지 합해서 7명인데 범행이 잔인하고 결국 피해가 중대하잖아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이상 큰 피해가 어디 있습니까? 중대한 피해 발생했고 또 이미 충분한 증거도 확보되어 있고 자백까지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공공의 이익도 있습니다. 이런 교제 범죄라고 이제 요즘에는 부르죠. 이런 경우에 이걸 좀 예방하자, 공공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했고 27살 조현진, 이제 알려진 건데요.
너무 많아요. 요즘에 이런 범죄가 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그동안 많이 벌어졌는데 보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에 많이 알려지는 거냐,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범죄가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걱정도 많이 되는데요. 경찰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고, 실제 신상이 공개됐는데, 좀 당부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조현진 외에 조현진의 가족이라든지 기타 지인이라든지 이런 주변 사람들을 이제 공개하면, SNS 등에 공개하면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물론 화가 나고 범죄자에 대해서 좀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나가면은 사실은 직접적인 잘못이 없는 사람에 대한 가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덤터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오늘이 19일이잖아요. 네, 오늘이 19일이고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게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일에 다시 한번 경찰서를 건물을 나와서 검찰로 이제 호송될 때, 뭐 마스크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얼굴이 실제로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미 헤어진 거고, 그리고 이 연인 간의 교제라는 게 물론 시작하는 것도 자유고 끝나는 것도 자유잖아요. 뭐 계약을 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사실혼 관계가 형성돼서 부당하게 파기하거나 또는 약혼까지 한 다음에 이유 없이 그걸 파기해서 민사적인 책임을 지는 건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한번 나 동거했으니까, 나 사실혼이니까 끝까지 가야 돼, 이거는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걸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손해배상 가능성은 있을지 몰라도 그런 거고요. 뭐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도 않은 거잖아요. 단순한 연인 간의 교제인데, 그렇다면은 이유가 어떻든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져야 되는 겁니다.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헤어지자고 했다고 해서 칼로 살해를 해버린다,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한다, 굉장히 좀 무섭죠. 네, 정말 무서운 일이고, 최근에 이런 일들을 여러 건을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나왔죠. 바로 노원구에서 새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사건. 1심에서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지만 무기징역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김태현이 항소했습니다. 너무 무겁다. 그리고 검사도 항소했어요. 사형이 맞다. 2심 재판이 열렸고요. 오늘 선고 나왔거든요. 양측의 항소가 다 기각돼서 무기징역형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살펴볼 부분들이 꽤 있어요. 특히 재판부가 오늘 무기징역형을 유지하면서 특별히 언급한 내용들까지 합해서 다른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27세 조현진, 충남 천안에서 전 여친을 살해한 이 조현진의 신상이 공개됐고, 조현진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또는 현실적으로 최대한 줄이기라도 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가해자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물론 이런 일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 조심해라 뭐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만,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또 언론도, 그리고 뭐 법조인이든 기타 뉴스 소비자든 우리 모두가 이런 일의 중대성, 심각성, 그리고 유족들의 여러 가지 굉장히 심각한 고통들을 한번 좀 공감을 하고 좀 공유를 하고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조현진 신상 공개 설명을 드렸습니다.